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18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트럼프 군의 한국과의 연합훈련 상당히 축소 명령. 라켈 코노렐 우리배 두 기자가 MBC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미국 동맹국이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이유로 국방부의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대규모 연례 군사훈련이 미국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한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해 왔다고 말하는 핵무장 국가인 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전쟁부 장관 피트 헤게스에게 합동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의 이란 전쟁 참여 거부를 언급했습니다. 축소된 버전의 훈련이 어떤 모습일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월요일 을지 프리덤 실드로 알려진 이 훈련이 8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은 1953년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끝난 후에도 여전히 한국과 전쟁 중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 김정은과 좋은 관계, 북의 적대적 신호. 워싱턴 박국희 기자가 조선비제에서 8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1일간 진행되며 한국군 약 1만 8천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미군에 따르면 한미 양국군은 복합적인 작전 상황을 가정해 정밀 표적 공격과 기동 능력을 점검하는 실사격 훈련, 도하작전, 사전 배치 군수 물자 전개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훈련 축소 지시와는 별도로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 속내는 북대화냐 한국 압박이냐. 뉴시스 8월 17일 11시 42분이네요. SNS로 돌연 을지훈련 대폭 축소 지시 발표. 김정은과 좋은 관계, 대화 여건 조성 해석. 이 대통령 굳이 언급 한국 향한 불만 표출일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만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 이번 발표는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시작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 훈련은 한국 시간으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것을 충분 조건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미 군사훈련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러면 한미을지 훈련은 축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미 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원인 가정이라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미일한 대 육로조 대립구도 완화가 나타나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반도 물리적 분단은 자생적 이념 분쟁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된 역사이다. 미소 대립의 경계선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이념 대립이 상존하며 좌우가 적대시하고 있죠. 따라서 그 원인 제공한 나라가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제 와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대통령한테 불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대립 문제는 원인 제공이 2차 대전 후에 미소 대립에 의한 냉전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분단 국가가 됐으니까, 또 독일도 동서로 나눴었는데 자기네들은 스스로 어떻게 통합을 한 게 참 다행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꿈을 꾸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청와대 트럼프 메시지 주목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한미연합훈련 긴밀조율. 유시스 8월 17일. 청와대 북미대화 개시 기대. 청와대 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에 구체적 사항 공조할 것. 트럼프 한국 대통령 이랜 비핵화 참여 문의에 사양했다 주장도. 청 국내법 등 감안해 군사적 기여 방안 미 측과 긴밀 논의 중. 청와대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에 주목하며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것도 갈등 구조로 제가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중국 약화시키기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중국 약화시키기를 위하여는 반드시 조중로 관계를 약화시켜야 한다. 조중로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미을지 훈련을 축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 한국과 조선이 지정학적 제약이기 때문이다. 한미을지 훈련은 군사적 비용 낭비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및 대만의 군사 비용이 또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 8.14 추모 행사의 주의 분홍색 정장으로서 화해의 상징을 분홍색으로 나타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란 비핵화 한국이 기여해야 한다. 이란 비핵화에 한국이 기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국군 중동 파견이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태평양 미 항공모함 한 대 중동 이동을 할 상황이고 중부 미 항공모함 대 수리 및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한국도 잘 사니까 한국 해군이나 거기에 어떤 그런 거를 해도 이 태평양 함대가 움직이는데 같이 좀 따라서 좀 오면 안 되겠니? 이런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노 땡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용 사관학교 통합 논리 처음부터 기만이었다. 조문정 뉴델리에서 8월 17일.
위기 국방 특별 인터뷰, 신경철 예비역 육군 중장, 역사적 맥락 지운 육사 쿠데타 책임론, 쿠데타 처벌 미움론도 사실과 달라. 3사 550명은 두고 육사 300명만 통합, 해능 육사 캠퍼스 비우려 아파트 개발, 자운대 재배치 주거 교육 인프라 미흡, 육사 대위에서 소령 진급률 4년새 15% 떨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육해 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리는 처음부터 기만이었다. 국방부가 내세운 합동성 제고, 미래 전쟁 대비 인구 절벽 대응 등의 논리는 명분일 뿐 본질이 아니었다. 근본에는 정치 보복의 의도가 깔려 있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근거로 제시한 합동성 강화와 미래 전장 대응 논리도 전문 군사교육과 실제 합동작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창회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걸기대회에 참석해 국민 의례를 하는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그는 통합 방식과 이전 대상지가 계속 바뀌는 데다 합동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연간 약 550명을 배출하는 육군 3사관학교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약 300명을 배출하는 육사만 통합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정부 논리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육사가 과거 3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이었다는 육사 쿠데타 책임론을 제기하며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5.16 성격을 쿠데타로 볼 것인지 혁명으로 볼 것인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길 문제다. 다만 오늘날의 정규 4년제 육군사관학교 교육을 받은 집단이 5.16을 일으킨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12.12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평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가 인사들이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에 따라 출동한 지휘관과 장병들은 일률적으로 내란 세력 또는 쿠데타 가담자로 낙인 찍혔다. 과거 쿠데타에 연루된 인사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 대통령은 특정 사건 관련자들의 출신 학교를 근거로 육사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듯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이는 단순한 논리의 비약을 넘어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특정 인물의 행위를 이유로 그들이 나온 교육기관 전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찍기에 가깝다. 이 대통령의 육사 이전 통합구상은 2022년 대선 국면 당시 안동이전 공약에서 출발해 현 정부 들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리로 확장됐다. 이재명 정부는 우주 사이버까지 전장이 확장되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적의 위협과 가용전력, 과학기술은 변해도 군사작전의 기본 공간적인 지형역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지구의 기본 전장 공간은 하늘과 바다, 땅이다. 미래로 간다고 하늘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군의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군은 수상에서 수중으로, 지상군은 지상에서 지하 공간으로 작전 영역을 넓혀왔다. 재명 정부의 합동성 강화로는 군사교육과 합동작전의 기본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인 것 같다. 합동성은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나? 걸프전이 좋은 사례다.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 그리고 지상군 기동의 마지막 단계였던 사막의 칼작전은 육해공군이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결합한 합동작전이었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등을 통합하겠다면서 정작 3사관학교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육군사관학교 자리를 아파트 초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3사관학교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자운대 용량이 3사관학교까지 통합하기에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는 또 싹 뺐다. 그러면 이게 또 논리모순 아니냐 이거예요. 이미 3사관학교가 있는데 그걸 또 통합하겠다. 자, 인구가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그 어린애들이 줄어서 국민학교도 뭐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만은 인구 감소가 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로봇 뭐 이런 거로 지금 가서 전문성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글 2분기 한국 정치 다룬 유튜브 채널 449개 폐쇄, 배우는 공개 안해. 안희정 GD넷 코리아 8월 17일자. 조직적 역량 공작 조사 과정소 조치 5월 만에 367개 집중. 구글이 올해 2분기 조직적 역량 공작 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정당, 정치인 관련 콘텐츠를 다룬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등 다양한 성향의 채널이 조치 대상에 포함됐으며 구글은 이들 채널의 운영 주체나 배후 세력은 공개하지 않았다. 17일 구글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역량 공작 보고서 인플루언스 오퍼레이션 블루틴 Q2 2026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직적 역량 공작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한국어 콘텐츠를 게시한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다. 4월에는 한국 정치인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한국어 콘텐츠를 게시한 유튜브 채널 22개를 폐쇄했다. 5월에는 한국 관련 채널에 대한 조치가 크게 늘었다. 구글은 한국 정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53개와 한국 정부를 지지하면서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채널 43개를 폐쇄했다. 한국 정당과 정부를 지지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37개도 조치했다. 보고서를 종합하면 조치 대상에는 한국 정부나 정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정부와 정당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도 포함됐다. 일본의 왕위 계승 개혁에 관한 왕세자, 현실은 말할 수 없다. 마리아 로레터 8월 15일 홀라라는 매체입니다. 일본의 아키시노 왕세자는 최근 개정된 황실 계승법에 대해 대중에게 연설하면서 몇 가지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엇갈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미혼 공주들이 평민과 결혼한 후에도 왕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여성 계승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어 나루히토 천황에서 아키시노로 그리고 아키시노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로의 계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코 공주와 마사코 황후와 같은 일본 황실 여성들이 직면한 압박과 결과는 제도 밖에서 결혼하는 여성들에 대한 황실의 대우에 대한 보존과 모순을 강조합니다. 아시키노의 키코 왕세자 비위는 후미히토 왕세자의 아내이자 히사히토 왕세자의 어머니로 일본이 주목하는 황실 계승의 중심에 서 있다. 천황의 유일한 형제이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아키시노는 그들에게 가능한 한 적은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더 많이 누리면 아키시노는 더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믿습니다. 라고 그는 황실이 맡게 된 역할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며 실제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25년에 걸친 논쟁과 앞으로의 좁은 길. 7월에 일본 의회의 양원이 이를 통과시킨 후 개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키시노의 친딸인 각고 공주를 포함한 미혼 공주들이 전통적으로 요구되어 온 계급을 바탕당하고 가문에서 추방하는 대신 평민과 결혼한 후에도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공식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왕조의 생존을 위한 좁고
남성 전역의 견문을 열어둡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과 단절되었던 한때 황실이었던 15세 이상의 미혼 남성들이 이제 잠재적인 후계자로 다시 직계로 입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성 계승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 자신도 126대에 걸쳐 남성 혈통을 유지해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옹호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황제 권위의 기초라고 불렀던 혈통입니다. 우리나라 강화도령은 그 안동 김가가 그 세도 정치를 할 때 지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 친척인 강화도령까지 찾아가가지고 왕으로 옹립했었죠. 그런 것 같이 일본도 먼 친척, 뭐 38촌이려나 그런 사람을 남성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아키히노가 지금 현재 천황의 동생인데 그 동생 자식의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리인데, 직계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같고, 일본의 논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 천황 밑으로는 아들이 없으므로 여성 승계는 안 된다는 게 전통이고, 그렇다면은 직계에서 양자를 들이서 천황을 유지한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형제지만은 안 되면 옆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반계가 되는 거. 반계는 안 된다는 그런 또 고집스러운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류 배우 증조 할머니 조선 총독부 일본인 고위층 딸인가, 증조부 친일 논란 확산. 8월 17일 코리아 웨이브거로 가져왔습니다. 국내 여러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쓴 거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싸고 친일 행위가 잇따라 지적되는 가운데 증조모가 당시 조선 총독부에 있던 일본인 고관의 딸이었다는 기록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 온라인상에서는 안 씨의 경력을 두고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15일 이 같은 주장과 함께 1980년대 출간된 조선 왕조 궁중풍속 연구의 일부가 거론됐다. 이 책에는 왕실에서 근무한 인물의 급여 기록이 있으며 안상호에 대해 어영괴라고 적혀 있다. 이 저자는 한일 합병 후 급여 명단에 안 씨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당시 왕의 급사를 둘러싸고 의심이 눈초리를 받는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부인이 조선 총독부에 있던 일본인 장성의 딸이었던 것도 의혹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는 취지다. 이 기록이 새삼 주목받은 배경에는 안 씨와 일본 여성 간의 결혼을 둘러싼 기존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하영이 아버지 안병문 씨는 그동안 안 씨의 일본인 아내에 대해 의친왕이 도쿄에서 근무하던 여성을 소개해 결혼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오늘 뉴스에서는 하영 증조부도 대상될까, 최소 325 환수, 친일 재산 조사위 부활, 연합뉴스. 8.15 정치 외형적으로는 한일 협력을 말하면서 왜 언론으로 하여금 친일 반민족 행위자 논란을 일으키는지, 한일합병 내선 일체의 결혼이 왜 문제인가라고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우정으로 일본의 지진복구 자금을 지원했을까? 쇼트 영상 같이 별도 스페셜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올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미일 공동 개입의 앵화가치 급등, 달러당 155엔.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앵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며 최근 나타난 앵화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추가 공동 개입도 불사한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MBN 뉴스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 개입해서 내려간 이후에 앵화는 지금 오늘자로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데 앵화 가치는 다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일 공동 개입해서나 다시 올라가는 엔 환율. 일 재무성, 미 국채 담보로 빌리는 등 달러 확보 수단 보유. 일본 재무성이 미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달러를 조달할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재무성은 일본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미국 통화당국으로부터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도 소개했다. 연합인포맥스 8월 1일자를 소개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미국 국채 담보로 달러 빚을 졌다. 이번에도 똑같이 달러 빚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빚은 대부분 앵화 국채였는데 일본이 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면 달러 빚으로 복구한다면 주기적인 자연재해 지진으로 복구할 때마다 달러 빚을 더 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지급하는 국채 이자보다 일본이 지급하는 달러빚 이자가 역전당한다면 미국 국채가 없어질 것이다. 일본이 달러빚을 갚지 못한다면 미국 국채를 회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계속 적자 재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얘기고 일본 정부의 재정 자체가 적자 재정을 오랫동안 해오기 때문에 세수를 걷어가지고 달러빚을 갚기에는 무리하다. 이거를 미국 애들이 아니까 국채를 팔지 말고 우리가 빌려줄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그렇죠. 빚을 진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화폐 패권, 달러가 화폐 패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미국의 힘이죠.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미국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니고 페르난도 산초래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